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제 6일과 어제 7일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굴지의 재벌 총수들, 여간에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던 그 재벌 총수들이 한자리에 각각 모였습니다.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지만 과연 소득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 중에 있는데요. 최순실 국저특위 이야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철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일 하여튼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죠. 오늘 보고는 오늘 되고 그죠? 보고는 오늘 되고 내일 상정 표결. 네, 그렇죠. 네. 표결하면 네. 가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높은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되면 90% 이상. 어떡하실래요? 네. 부결이 어려운 게요. 우선 그 오늘하고 내일에 네. 그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 민심이 여의도를 다 그렇습니까? 감쌀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을 하면 상당 기간 그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으로서도 사실 그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쁠 게 없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진다면 굳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도 그런 생각이세요? 네,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건 뭐 거의 폐기된 상황인데 네. 이걸 뭐 오늘까지도 부르짖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도예요. 네. 그 외에는 이미 비박계 혹은 친박계라고 초기엔 분류됐지만 이제는 새누리당의 128명 의원 중에 누가 친박 비박인지 경계도 모호해졌어요. 그래요? 일부 친박 지도부 외에는 다 지역구 이 유권자들이 이제 압력을 넣고 있고 말이죠. 어찌 보면 여당의 텃밭인 지역에서도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5% 이상이 이 탄핵을 찬성한다. 그럼 나도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커밍아웃이 나오고 있는 이철우 상황이거든요. 의원인가 그랬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 비박 의원들도 다 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 대통령의 비위 사실, 뭐 이 비선 실세의 농단은 매일 새로운 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끝을 모릅니다. 하여튼 내일 뭐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 모신 거는 이제 그 28년 만에 열렸다 그러죠, 거의. 네. 재벌 총수가 나오고 국회에서의 청문회 두 번 열렸습니다, 그죠? 그 두 번 부분에 대한 저 네. 평가를 좀 듣고 싶어서 진짜 잘 됐는지 못 됐느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나온 문제는 어떤 건지. 먼저 그 1차 국조특위는 그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9명의 재벌 총수 참 얼굴 보기 힘든 분들인데 주르르 다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뭐 손도 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장면을 봤을 때요. 네. 28년 전에 50 청문회 네. 이례재단 관련해서 재벌 총수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28년 만에 나온 건데 그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글쎄 말입니다. 뭐 정부화 사회라 그러고 경제력이 10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의 나라고 그러니까 70년대식으로 국가를 운영한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 뼈아픈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고 실제로 좀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았으면 28년 전에 정주영 회장이 했던 것처럼 좀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정주영 되는 거 회장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다 모른다 그러고 정말 비겁하게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 부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재벌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 회장까지 보고가 안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련 사항인데 그걸 모르고 아랫사람이 알아서 결정하고 처리했다? 그게 가능합니까? 대통령 독대까지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다. 그리고 현재의 재벌 그룹과 그 대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받쳐줬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그 사람들 스스로 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나왔다면 얘기를 진솔하게 해야죠. 그리고 네.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그렇죠. 그 재벌 기업 회장들이 다시 국회에 나와서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와서 모르세, 그다음 아랫사람이 결정했다. 뭐 이렇게 간다는 것은 글쎄요, 그 기업의 이미지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론가님, 근데 네.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였던 제3자 뇌물죄, 네. 대가성이 있었느냐 네, 없었느냐 네.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피해가려는 노력, 네. 좀 이게 좀 방송 용어로는 격합니다만 발악,
이거를 저희가 본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장면에서 다 모든 게 읽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88년 50 청문회와 비교하면 일부는 이제 3세 경영인으로 넘어갔고요. 이 재벌가에. 그리고 대다수는 2세 경영인인데 거기서 삼성경이 이재용 부회장이죠. 하고 SK의 최태원 회장. 네. 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이대. 다 2세. 예. 2세인데 2세도 이제 거의 연로한 거를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 국민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건 그 9명의 재벌 총수, 재계 서열이 이제 꽤 되는 우리나라 GDP의 절반 이상을 쥐락펴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장면을 봤을 때, 네. 우리나라의 재벌은 세습이구나. 세습이죠? 거기서 뭐 전문 경영인 한 명이 오너로 참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철승 정경련 상금 부회장은 네. 자, 촛불 집회 나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다 손 들었다가 당신 재벌 아니잖아요. 하고 면박까지 안민석 의원한테 당한 걸 보면 네. 재벌의 계급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다 세습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세습을 또 아랫대에 넘기기 위한 노력, 네. 법적 처벌을 피해가야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제 모든 얘기는 은근히 이 대통령의 권위에 압박받았다는 얘기는 슬슬 흘리면서도 결코 대가성은 없었다. 뭐 기부, 출연, 뭐 지원 이런 얘기 들은 바 없고 그리고 선의로 좋은 뜻의 취지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왔고 네. 나중에 곰곰 생각해서 이것은 좋은 일이구나 하고 돈을 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강요죄는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 걸지언정 네.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거는 마치 짠 듯해서 어쩌면 저렇게 그 9개의 각각 다른 기업이에요. LG, 현대, 삼성 다 기업 문화 다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좀 국민들이 경악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바랐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 청문회에서 그걸 좀 밝혀주길 바랬는데 결국은 하여튼 모르쇠 작전에 그렇죠. 아무런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까? 미국의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 권한이 강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자료 요구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내면 네. 시간 때문에 그냥 밀려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국정조사의 권한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다. 단지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을 그 TV가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그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청문회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증인들을 불렀는데 최순실 등 안 나와 버리잖아요. 안 나오면 지금 최순실이 그 형량으로 받을 게 사실은 불출석하는 죄보다 훨씬 높거든요. 불출석하게 됐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건데 안 나오고 동행명령장을 냈는데도 거부를 해버리면 결국은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최순실이가 받을 형량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안 나오고 그냥 견뎌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시호는 별로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나왔다. 뭐 그런 얘기까지.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국정조사가 앞으로 물론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정조사에 임할 때 국회의 권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대기업 회장들이 지금 이제 뇌물죄 때문에 두려워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큰 상황에서 대기업 회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안이니 돈을 좀 내시오. 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그 기업들이 중요한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민원이 해결된 기업은 돈을 많이 냈고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버틴 기업들은 실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SK나 CJ 회장들 같은 경우는 구속 상태였어요. 네. 근데 다 구속을 면하고 사면이 됐죠. 그다음에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이 컸어요.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사실상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권이 예. 승계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삼성의 최대 민원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잘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평창올림픽위원장에서 사퇴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실제 9개 기업에서 가장 원하고 신속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대통령의 힘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측근, 삼성의 정보력이라는 게 거의 국가기관 정보력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삼성에서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고, 그다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정유라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딸한테 말도 사주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 회사에 직접 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네, 30여 도인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거의 100억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K 미르 재단에 거의 한 200억. 그래서 삼성만 낸 돈이 3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이건 삼성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일개 그 승마 선수한테 말을 사주고 네. 자연인 최순실한테 돈을 100억 가까이 줄 수 있습니까? 그 뭘로 알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제 그 1차 그죠, 청문회는 결국은 삼성 청문회였다. 네네. 이재용 청문회였다. 뭐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그렇게 같아요. 예측이 됐었어요. 네. 70%의 질문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될 것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제 1차 청문회 네. 때 712개 질문이 주어졌대요. 네. 그중에 한 뭐 80% 가까이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집중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게 3세고 젊잖아요. 다소 쿨한 CEO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접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뭐 이제 해외 출장 다니고 해서 이 비서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이제 1대나 2대보다는 조금 젊은 세대니까 캐주얼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다 무색하게 그저께는 한 말은 앵무새입니다. 항상 이 뭐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지만 한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연습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앵무새처럼 이제 녹음기다 반복을 했는데 이 누리꾼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제가 볼만했던 것은 대삼성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엘리트 이 대학 졸업생들, 네. 이 저 취준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두 다 오늘 저 청문회를 보건데 네. 삼성 부회장은 삼성 면접은 반드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좀 여러 명의 면접관이 한 명에게 막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삼성이 앞으로 그렇게 면접 볼 수 있겠습니까? 부회장이 저 지경으로 답변을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게 매우 민망한 상황인데 법리를 피해가고자 하는 노력은 알겠으나 이해되나 다 그러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 그 태도의 측면에서 아까 이제 삼성이 브랜드에 걸맞게 했느냐, 뭐 총수 한 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신들이 소비자에게 우리 브랜드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우리 제품 최고니까 사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리더십을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회사예요라고 까놓고 이렇게 보여줘 놓고는 삼성 네. 이재용 부회장이 50도 안 됐다고 안민석 의원이 그랬다. 차라리 그런 말이죠. 다 인정하면 안 돼요. 그냥 68 편해서. 년생이죠. 그런 마음은 좀 없었을까요? 그걸 인정하면 바로 이제 뇌물죄 뇌물죄 형량이 크죠. 성립되는 상황이 돼서 형량도 크고 형량이 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제일모직과 삼성과의 합병 문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까 김철 교수님이 포괄적 뇌물죄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그거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괄적 뇌물죄는 각 9개 기업의 개별 민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SK와 롯데는 면세점 관련해서 네. 70억을 냈다 롯데는 돌려받았고 압수수색 전날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80억 내라 그래서 30억만 내면 안 됩니까 하다가 이제 결국 거절했고 삼성은 굉장히 많이 냈고 네. 이렇게 기업마다 다 민원이 달라요. 총수에 사면이 걸린 회사도 있고 CJ남, 그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현 회장 등등. 그런데 포괄적 뇌물죄는 그제 출연한 이 기업들의 네. 공통의 관심사를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있는 거죠. 뭐냐면 그게 규제 프리존이 있어요. 기업을 억제든 다 규제를 풀어라.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정책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물에다가 다 던져서 살아남아야 할 규제들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라. 이런 얘기도 심지어 했고 또 하나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측에서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고 노동자 측의 방어권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리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은 반대하고 19대에서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왜 경제민주화를 버리고 경제 활성화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했잖아요. 또 하나는 법인세 끝까지 안 올리지 않습니까? 이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복지는 점점 이제 위축되고 네. 있죠. 이런 모든 것이 만약에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했고 1%의 입장을 반영했고 99% 노동하는 일반 이 중산층 서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되는 거라면 이것도 포괄적 뇌물죄에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친기업 정책만 이번 정부가 폈다면 이라고 하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특검이 이것도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 사실 전경련이라는 단체를 필두로 해서 모여있는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공통된 게 아주 많죠.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네, 포함해서 좀 중요한 말씀 그러면 포괄적 뇌물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좀 나왔습니다. 포괄적 뇌물죄 얘기하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끝나고 나서 또 재벌 중수들하고 다 끝나고 악수. 그렇죠. 심지어는 나중에 열심히 비호한 의원도 있더군요. 어떤 의원은 말이죠. 네. 그 대가성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다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없는 거로 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이죠. 예, 하여튼 그리고 뭐. 또 심하게는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뭐 먼저 좀 일찍 가- 보내드리자. 그냥 쪽지도 돌고 하여튼 뭐. 이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하여튼 뭐 적절치 않다 이런 우리 생각입니다. 그 현재 국회 권력의 현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청문회, 어제 있은 청문회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청문회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몸통, 두 개의 몸통 중에 한 몸통이 네. 최순실 씨인데 최순실 씨가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안 하고 사실상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한테 집중적으로 그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인데 김기춘 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캠프, 그러니까 대선 시절에는 7인의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 중에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왕 실장에다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네. 뭐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과거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또 청와대에 근무했고 네. 당시에 중앙정보부 국장을 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른바 최순실 씨의 아버진 최태민 씨부터 그 쭉 이어져 오는 40년간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제 청문회 와갖고 다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전 민정수석이죠, 김영환 민정수석의 네, 그 비망록에 비망록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장의 지시라는 게 사실상 비서실장의 지시를 의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망한 사람이 실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뭐 물론 토론도 하겠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서실장이 각 수석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지시를 하면 그 지시 내용을 전부 메모를 해서 수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비망록이 김 전 수석이 정확히 써놨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 다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나온 비망록에 보면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그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인양을 하게 되면 정부가 부담이다. 이런 문구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7시간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세월호 7시간이 지금 핵심으로 다 좁혀지고 있고요. 네. 또 청문회장 밖에서는 어제 뭐 대통령이 당일날 오후에 올림머리를 하느라고 90분을 썼다. 청와대 20분을 썼다. 전 이게 참 난감한 게 20분을 네. 썼건 90분을 썼건 그 중간에 1시간을 썼건 그 시간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시간이고요. 네. 315명이 아직 배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직보로 듣고 있는 상황에서 네. 머리를 올리고 있었다. 이건 온전한 정신의 이 한 국가의 지도자로 근데 볼 수 이제 있겠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걱정이 대목은 들어요. 김영환 전 네. 민정수석이 쓴 비망록에 인양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부담된다. 그래서 나는- 김경진 의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그랬죠. 천당 못 간다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네. 천당 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에 일가를 했죠. 남은 1분 47초 동안 자기 고백을 해봐라. 네. 그런데 그냥 죄송하다. 똑같은 이제 포커페이스의 이제 입장만 네. 나왔는데요. 고 김영환 민정수석 거기에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른 지시도 있어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다 무건을 시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지금 이게 2년이 지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오라기. 네. 그것도 언론이 취재를 하니까 아니 간호장교가 분명히 출장한 걸로 돼 있는데 이 검찰이 확인해 줬는데 청와대는 그런 기록 없다. 알고 보니까 출장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뭐 상근자니까 출근이다. 출장은 그 아니지 문제는 않느냐. 아마 3차인가 네. 청문회 때 약물 또 하기로 게이트를 했죠? 또 다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면피,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구순하지 않았다. 상케이 신문이 보도한 그 스캔들은 사실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네. 아니 미리 좀 밝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망자는 정말 억울할 네. 수밖에 없는데요. 김 교수님, 어제 청문회에서 결국 이제 최순실의 남자들 고영택과
차은태, 고현태와 예, 이 문제도 고현태. 나왔는데요. 어떤 진술들이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두 사람이 나와서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되게 된 게 정유라 씨 그 개, 강아지를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 강아지를 집에 혼자 놔두고 골프를 치러 가서 고영태가. 네, 고영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부터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연설문 고친 얘기, 그다음에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뭐 좀 써달라. 네. 그래서 써줬는데 그게 대통령 연설로 나오더라. 많은 부분들이 확인된 네, 거예요. 그런 그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출입 관계 얘기도 좀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른바 보안 손님이었냐 아니었냐, 밤 손님이었냐 낮 손님이었냐. 밤에는 안 갔다 그러는 뭐 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상당 부분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연인 사이였냐 아니었냐 뭐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모른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듣고 직접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지금 저 논란이 됐던 옷과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방 30개에다 옷 100벌. 100벌. 근데 그게 도매가라 했을 때 한 4천만 원 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소매가가 됐을 때 1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누구 돈으로 했느냐 그 문제도 된 거고. 그게 이제 최순실 씨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순실 씨 돈으로 했다면은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청와대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그 아니라고 해명 또한 검찰 수사에서 정확히 밝혀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제 그 두 사람은 청문회 증인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성실하게 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평론가님. 앞으로 남은 청문회가 지금 3번 더 남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좀. 더 해주시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 네. 다음 주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목요일에 봐야 할 15일에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바로 약물 게이트예요. 아, 청와대에 그렇군요. 왜 이렇게 아. 마약성 약물과 뭐 비아그라라든가 이 탈모 방지제라든가 이런 게 왜 들어갔는지 이거 한번 간호장교 2명 중에 다 나올지 누가 나올지 의무실장 등 그 외 비선 의사들 있죠. 자문이라는 이름을 달고 김영재 원장, 김상만 네. 원장 요거 한번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못 나온 세월호 7시간을 밝혀줄 정모 미용실 헤어샵 원장과 함께 하여튼 뭐 나머지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9일 5차까지 예정돼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청문회가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아서 반도 못 간 것 같습니다. 16일 날 청와대 알겠습니다. 경호실 현장 조사에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의 김철근 교수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예.